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재준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새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슴이 아주 찢어지는 것처럼 참담한 마음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적인 이익은 이원도 챙기지 않았을 뿐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죄로 해가지고 구속됐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고 예. 아주 참담하게 자기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을 지내셨는데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의 존재를 전혀 모르셨습니까? 그 질문을 제가 수없이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있었던 초기에는 미르케이 재단에 대한 움직임이 없었죠. 예. 그럼 그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네. 전화 통화를 한 건데 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해킹이나 도청을 하든가 아니면 미행을 했어야 되는데 현행법상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당연히 몰랐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이 변화된 건 생각 안 하고 여전히 2010년대 과거에 존재했던 중앙정부구나 안기부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바로 다음 달 5월에 국정원장직을 그만두셨기 때문에 관련성에 대한 소문이 좀 무성했었죠. 또 정윤회 문건 파문을 조사하려다 그만뒀다는 얘기도 있었고 오늘 정확한 내막을 좀 밝혀주시죠. 당시에 왜 그만두셨던 거예요? 정확하게 왜 그만뒀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정윤회 문건을 조사하다가 문제가 돼서 나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예. 해명을 다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세월호와 국정원의 연계설 이 부분을 좀 해명을 하신다면은요. 그 세월호와 국정원의 연계설은 전혀 악의적인 루머입니다. 악의적인 루머다. 과거에 한동안 돌아다녔던 얘기가 국정원에서 의뢰로 티격해가지고 신고를 시켰다는 루머도 있었죠. 그렇죠? 예. 지금 올해를 맞은 흔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정원 수위의 선박이다. 이런 루머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국정원에서는 3,000톤급 이상의 전시 동원 선박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 번씩 법에 의해서 보안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국가의 주요 시설, 주요 선박 같은 거 항공기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전혀 국정원 수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루머죠. 그렇군요. 네. 예. 자,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는데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대선에 나선 것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보면 예. 우선 주변국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은 지금 2050년대는 미국의 그 패권 예.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무섭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텔스기도 개발하고 항공모함 예. 이후도 대적으로 지금 건조를 하고 있죠. 예. 네, 일본은 보통 국가를 지향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주변국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은 새로운 군비 경쟁 시대에 들어서고 네. 그다음번에 영주권 분쟁 가지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점점 점증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변국에 대비한 상황에 대비한 그러한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아주 아랑곳하지 않고 뚝 떨어져서 혼자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북한은 막무가내로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그 위력을 증강시키려고 국제사회에 어떠한 제재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핵무기 능력을 갖다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6차 핵실험이 임박한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여지껏까지 한 15킬로톤 정도로 예정됐는데 이번 언론 보도를 보면 280킬로톤을 실험한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ICBM도 외국의 군사 전문가에 의하면 1, 2년 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실전 배치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 상황에 대응할 생각은 안 하고 국론이 갈갈이 찢겨 있죠. 예. 그럼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는 대통령이 되시면 평양을 방문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맞죠? 그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미국은 국제사회 공주체제를 구축해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북한의 자금을 차단해가지고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예. 또 ICBM 개발을 포기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노력이죠. 지난번 미국에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략적 임계의 한계는 끝났다. 북한은 우리를 가지고 놀았다. 예.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보도를 연이어 쏟아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하면 대한민국이 솔선해서 국제사회의 공주체제를 파괴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예.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경제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번에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을 한국이 파괴한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예. 우리 안보의 근간은 굳건한 한미 동맹인데 네. 한미 동맹은 결정적으로 신뢰관계가 깨지게 돼버리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외교적 옵션으로서 북을 핵으로 인정하고 ICBM을 포기시키는 옵션도 고려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쓸데기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 뛰는 상태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돈을 대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종속되는 거 아닙니까? 끝난 거죠. 예. 아니면 선제 타격 옵션 지금 요새 많이 거론되고 있는 네네. 네, 선제 타격을 했다. 그러면 북한은 누구한테 분투를 하겠어요? 미국을 본토로 공격할 능력은 없죠. 예. 그러면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겁니다. 어허. 그럼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우리 전 국민의 의지가 결집돼가지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응한다면 그 상황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미국하고는 이미 한미동맹이 형식상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있는 그러한 문재인 정부는 협상으로 나가겠습니까? 강력한 대응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든지 만일에 그러한 정책을 실현화시켰을 때는 우리나라는 끝난 거죠. 예. 네, 그게 제가 보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 요소이고 직면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터뷰 들으시다가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693님께서 원장님 육사 출신이시죠. 사드보다 더 심각한 게 방산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전쟁이 나면 쓸 수 있는 장비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예, 그 방산비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구조적 이런 결함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이 원래 군의 방산 체계는 해당 수유군, 지금 말하자면 육군 무기는 육군에서, 예. 해군 무기는 해군에서, 공군 무기는 군군에서 수유를 제기하면 합참에서 육해공군이
제기한 소유를 가지고 가용한 자원을 가지고 배분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지난번 노무현 정권에서 방사청을 만들면서 그러한 기능이 상당히 왜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어진 겁니다. 예. 육해 공군이 2대 1대 1 숫자를 갖다가 무조건 채우다 보니까 지금 육군 무기를 해군이 책임해주고 있고 네. 공군 무기를 육군이 보고 이런 그 상황이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무기가 개발되면 시험군에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검증하고 하는 전문가들이 양성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방산비리 하는 게 지난번 황기철 해군 총장도 처음에 제기됐을 때는 나라가 떠들썩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나중에 무죄로 나왔죠. 30여 년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 사람의 명예가 예. 송두리째 날아가고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산 비리 문제는 우선 시스템을 바로잡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각군에게 돌려줘야 되고 기능을. 예. 그리고 이런 비리가 제기됐을 때 그것을 면밀하게 따져야지 그것이 언론화해서 선전으로 나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무기가 해외에서 많이 들여오죠. 예. 그럼 A 회사, B 회사 두 가지 기종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A 회사 걸 선택하면 B 회사가 반드시 고소하고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구조를 차단을 해야지 실제 일어나는 비리보다는 그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풀려져 가지고 한 비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시간이 안 되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전투기를 하나 구매를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전투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성능이. 그러니까 그런데 B라고 하는 전투기는 A라고 하는 전투기보다 성능은 약간 나쁘지만 예. 우리 작전 요구에는 이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A 전투기 한 대 값 가지고 B 전투기 두 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B 전투기를 채택할 수도 있죠. 그렇겠죠. 예. 그런데 A 전투기 회사에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성능이 이렇게 더 좋은데 부정이 있어서 B 전투기로 낙찰이 됐다. 예. 그래서 여지껏 방산비리 있었던 걸 보면은 거의 그러한 구조적 문제에서 문제가 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 예. 시행 과정에서 이제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고 그리고 전문가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안보위기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대선 주자분들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2017년 대선 왜 남재준이어야 합니까?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안보가 불안하면 경제가 없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나라 군인으로 안보를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현재 같은 안보 불안 시기에는 제가 누구보다도 더 그 안보 리스크를 관리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반석에다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말씀하시죠. 예. 네, 마무리 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무소속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